챔피언스 리그 7라운드가 끝난 후 경기 결과와는 달리 토트넘 축구 팬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몇몇 토트넘 팬들은 도대체 발로 공을 맞춰서 슛을 한 건지 아니면 공이 와서 저절로 발에 맞고 골이 된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경기력이라고 말하면서 손흥민 하나 없다고 정말 이렇게 망할 줄은 몰랐다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 결과로 나온 스코어는 토트넘이 회복을 하며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졸전도 이런 졸전이 없고 하나도 변한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토트넘은 이 경기를 치르기 전에 손흥민을 또다시 소환해 팬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고 일침을 가해 몇몇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풋볼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에 그야말로 재앙이 닥쳤습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 22라운드 리그에서 끝에서 두 번째에 있는 거의 꼴찌팀 웨스트햄과의 토트넘 호스퍼 홈구장에서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졸전에 졸전을 거듭하며 1대2로 꼴찌팀 웨스트햄에게 패하자 토트넘 팬들의 분노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 없어도 될 것처럼 보드진이 헛소리를 하더니 4천억 부어서 데려온 윙어라는 인간들이 하나같이 수준이 떨어지는 손흥민의 발끝에도 못 미치 친다고 말하면서 선수들도 엉망이지만 토마스 프랭크의 전술도 이제는 도저히 못 봐주겠으니 당장 나가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토트넘 정도의 클럽은 경기에서 이기기도 해야 하지만 경기가 공격적이고 재밌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손흥민과 해리 케인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최고의 기술을 가진 선수였다. 특히 손흥민이 상대의 진영을 홀로 공을 몰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현장에 있던 6만 5천여 관중들은 모두 일어나서 함성을 지르며 손흥민의 플레이에 매료되었고 그가 골을 넣으면 모두 서로 얼싸안으며 손흥민의 골에 열광했다. 10년간 이런 놀라운 플레이에 익숙해져 있는 토트넘 팬들이 현재 토트넘 선수들의 수준 떨어지는 플레이가 눈에 찰 리가 없다. 손흥민을 팔아버린 것은 토트넘 구단 142년 역사상 최악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토트넘 팬들은 도르트문트전에서 손흥민의 맹활약을 기억하면서 손흥민은 도르트문트와의 6번을 맞붙었는데 무려 4경기에서 골을 넣었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있을 때는 도르트문트가 하나도 무섭지 않았는데 분데스리가 2위인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지 진짜 암담하다고 한숨을 쉬며 손흥민의 활약상을 소환해 일부 국내 팬들로부터 토트넘 떠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손흥민 타령이냐, 강등권으로 떨어져봐야 손흥민 귀한 줄 알게 될 것이라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도르트문트를 맞이해 홈 경기의 이점을 살려 경기 초반부터 도르트문트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토트넘 팬들에게 승리를 거둘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했습니다. 전반 15분경 토트넘은 도르트문트에게 얻은 좌측 코너킥 상황에서 문전 혼전 중 로메로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이변을 연출합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저놈의 팀은 공격수들이 골을 넣는 게 아니라 수비수들이 골을 넣는 정말 이상한 팀이라고 조롱하면서 도대체 4천억을 부어 영입한 공격수들은 저 상황에서 뭐라는 거냐라며 골이 들어가도 토트넘을 조롱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세트피스에서 골을 넣는 것이 현대 축구의 큰 흐름이긴 하다라고 말하면서 세트피스는 돌파를 하고 들어가다 공을 빼앗길 염려 없이 곧장 상대 골문 쪽 가까운 곳에서 공격을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찬스를 맞이할 수 있어 골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1위를 달리는 아스널이나 맨시티, 리버풀 같은 팀들은 세트피스에 공을 들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픈 공격도 되고 세트피스도 돼야 하는데 토트넘은 오픈 공격에서는 거의 골을 넣지 못하고 세트피스에서만 골을 넣는다는 게 문제라고 말하면서 더 큰 문제는 세트피스에서 골을 넣는 선수들이 죄다 수비수들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토트넘 감독인 토마스 프랭크는 노력을 한다고는 하는데 골이 들어갈 때 다른 각도에서 선수들 배치를 보면 토마스 프랭크가 현재 토트넘의 문제를 인식하고 세트피스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너킥이 문전으로 올라오기 전의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좌우측에 오도베르와 시몬스가 있는 것은 이 두 선수의 신장이 작은 편이고 주로 드리블을 통해 돌파를 하는 스타일의 선수들이다 보니 세트피스에서는 혼전 상황에서 공이 뒤로 흐를 경우 그 공을 소유해 슈팅을 하거나 다시 재차 페널티 박스 안으로 투입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그리고 스펜스는 스피드가 좋은 선수이다 보니 만악 공격을 하다가 끊어져서 역습을 당하는 경우 상대의 역습을 1차적으로 저지하는 임무를 맡아 이곳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너킥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상대 선수에게 일단 1차적으로 이 공이 커트를 당하고 좌측에 서 있는 오도베르 쪽으로 공이 흐른다라고 말하면서
이 상황에서 오도베르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다시 우겨넣어 혼전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오도베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힘껏 풀스윙을 하며 슈팅을 하는데 이게 헛발질이 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저걸 몸에 힘을 빼고 슈팅을 하지 않고 있는 힘껏 후리려고 저렇게 슈팅을 하는데 저 선수가 300억이 넘다니 진짜 돈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토트넘이라고 말하면서 헛발질을 하니 팬 입장에서 정말 낯이 뜨겁다.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뛴다는 선수가 저걸 발에 맞추지를 못한다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이 상대 수비수 뒤쪽으로 공이 흐르고 이것을 오도베르가 일단 따내는데요. 이 상황에서 오도베르는 상황을 보지도 않고 그냥 골문 쪽으로 있는 힘껏 공을 또 다시 후리듯이 때려 넣게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약속된 플레이가 아니라 그냥 혼전 상황에서 운에 맡기는 플레이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은 이렇게 골문 중앙에 로메로와 단소가 마치 스트라이커처럼 제일 좋은 위치에 있고 공격수들이 이 페널티 박스 안에 없고 주변에 흩어져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도베르가 강하게 때려 넣는 공을 슈팅하기에는 좋지 못한 위치에 솔랑케가 있게 되고 솔랑케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공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뒤로 알을 깐다고 말하면서 이게 문전 앞에 도사리고 있는 로메로 쪽으로 공이 연결되는데 만약 솔랑케가 공을 건드렸으면 골라인 아웃이 되는 상황이었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솔랑케가 이것을 뒤로 알을 까는 바람에 로메로에게 우연히 연결, 이것이 선제골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토트넘 일부 팬들은 한숨을 쉬면서 로메로가 또 골을 넣어 이제는 로메로를 원톱 스트라이커로 올려야 할 판이라고 말하면서 토트넘의 센터백인 로메로와 반더벤이 팀을 구하는 골을 저렇게 많이 넣는다는 게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하다. 손흥민이 없으니 바보가 돼버린 팀이라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 이후 전반 28분경 도르트문트 선수가 심각한 부상을 야기하는 파울을 범해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서 토트넘은 이른 시간에 수적 우세를 점하는 행운을 맞이하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토트넘은 전반 36분경 오른쪽을 돌파한 오도베르가 중앙에 있는 솔랑케에게 땅볼 크로스를 주고 이것을 솔랑케가 슛인지 뭔지 모르는 터치로 골이 터지면서 2대0이 됩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토트넘 팬들은 지금 저게 도대체 슛을 한 거냐, 뭐를 한 거냐라며 어이없어 하면서 하나같이 골이 들어가는 게 제대로 플레이를 해서 들어가는 게 없이 어영부영 골이 들어가냐. 손흥민이 있을 때와는 진짜 달라도 너무 다른 토트넘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도르트문트를 2대0으로 이겼지만 많은 토트넘 팬들은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 도르트문트가 진짜 못해서 이긴 것이라고 자주 섞인 한숨을 쉬면서 상대가 한 명이 퇴장을 당했는데 압도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손흥민이 없으니 경기가 기대가 안 된다고 말하며 우울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더 풋볼이었습니다.